1번 문제부터 같이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게 기출문제 한번 나오기 시작해서부터 조금 나와 있는 문제인 것 같아서 좀 한번 내봤습니다. 이 현재 지금 이참수를 엮어서 내는 문제여가지고요. 한번 볼게요.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같이 1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문제 보시면 오른쪽 그림과 같이 이참수가 주어져 있겠고요. 두 점 A, B에서 만난대요. A, B의 Y축과 만나는 점 P는 A, B를 1대2로 내분한다고 하죠. 맞죠? 여기 잠깐 여기서 하고 싶었던 맥락은 이런 맥락이거든요. 이참수가 있고 이참수 왜 이따로 생겼죠? 잠시만요. 이참수가 있다고 문제 나와져 있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Y축이 있다라고 보는 건데 이렇게 선을 그어서 나오는 이 교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이 교점의 얘기가 몇 대 몇으로 문제에서 말했냐면요. 이게 이제 문제에서 1대2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여기 연결시킵니다. 이렇게 연결시켜 주시면 여기 직각이 되거든요. 직각삼각 만들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에도 선 연결시키면 직각이 되는데 이 줄 결국엔 평행하게 되기 때문에 이게 1대2면 여기도 1대2가 된다고 하는 원리를 이용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녀석의 x좌표가 있을 텐데 얘를 모르니까 알파로 두고 이 녀석의 x좌표를 모르니까 내가 잠깐 베타로 둔다고 하면 이 알파 베타의 1대2 내분점의 x좌표는 0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 먼저 이 알파 베타에 대한 내분점만 구하면 된다는 거겠죠.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알파 베타 그냥 1대2로 쪼갠다라고 봐서요. 곱해서 베타 곱해서 내리면 2알파 더하기 3을 한 게 얼마다? 0이 된다. 따라서 2알파 플러스 베타가 0이라는 결과를 얻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제 모르는 게 두 가지니까요. 식 하나 더 나올 것 같아요. 교점으로 하나 더 구해주시면 되거든요. 교점 구해보시면 뭐라고 주어져 있냐면 3x 제곱과 ax 플러스 24랑 만나는 교점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3x의 제곱 마이너스 ax 빼기 24는 0이 되겠고요. 이거의 두 근이 바로 뭐가 되는 거 알 수 있겠다? 알파 베타 된다 사실을 알 수 있는 거겠네요. 그러면 우리가 근각의 이용하셔서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냐면은 3분의 a가 되겠고요. 알파 베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은 마이너스 8이라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 가지고 연립해서 뭘 구할 수 있냐면 알파 베타 값을 구해지니까 a 값도 결정난다고 볼 수 있겠죠. 이거 베타의 값을 얼마로 두냐면은 마이너스 2알파로 두시고 넣어주시니까요. 마이너스 2알파의 제곱이 마이너스 8이 되어서 알파의 제곱이 얼마가 되겠다? 4. 그래서 알파의 값이 현재 왼쪽에 있으니까 음수여서 마이너스로 잡아주겠고 베타의 값을 4라고 두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1번 문제의 형태입니다. 어렵냐라고 했을 때에 좀 어려울 수 있죠. 사실은 여기는 교점에 대한 정보니까 방정식으로 풀고 두고 잡아놓는다. 여기까지는 매끄러운데 여기가 좀 더 이제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이런 문제도 있다라는 거.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 보시면 이차 함수가 다음과 같이 그려져 있겠고요. PQ의 중점을 M이라고 했을 때에 Y축을 수설하는 걸 H라고 했는데 MH의 길이가 2라고 했죠. 맞죠? 여기서도 지금 힌트를 주고 싶은데 조금 꼬아서 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이걸 좀 다 풀어헤쳐 볼게요. 무슨 의도인지를 좀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쭉 선을 연결시켜 주시면 여기 A가 있겠고 B가 있는데 그 A와 B의 중점 H가 있는 거겠죠. 맞죠? 중점 M이 있는 거겠죠. 맞죠? 그러면은 여기 연결시켜 주시면 이렇게 쭉 연결시켜 주시면 여기가 또 1대1이기 때문에 수설을 내려주시면 여기도 1대1이 유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2등분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Y축에 수설발을 내렸더니 이 길이가 문제에서 2가 된다고 했거든요. Y축의 X좌표는 0인데 이만큼 갔으니까 이 녀석의 X좌표가 2가 되는 걸 이렇게 주고 있던 거예요. 힌트로. 마찬가지 얘도 알파고요. 얘도 베타가 되니까 그럼 미치관계 알 수 있겠죠. 이 둘의 정 가운데 2가 있는 거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가 얼마인 거 알 수 있냐면 4라는 식을 알 수 있습니다. 중점이니까. 그럼 식 하나 또 나왔으니까
즉 두 번째 식은 뭘로 하면 되겠어요? 또 교점 정보로 풀어주시면 되어지겠다는 거죠. 누구랑 만난다라고 문제에서 말했냐면 이렇게 말했어요. ax의 제곱이라는 것과 2x 플러스 1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ax의 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2x 빼기 1은 0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거는 이걸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되겠고요.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a분의 2가 되겠고요. 두 근의 곱이 얼마가 되어지냐면은 마이너스 a분의 1이 되어지겠죠. 이렇게.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미 합이 4가 나와져 있네. 맞죠? 너무 쉽네요. 얘가 얼마가 되겠다? 4가 되겠죠. 그래서 a가 얼마면 되겠어요? 2분의 1이면 되겠죠. 구하라는 게 근데 뭐냐면요, PQ의 길이를 문제에서 물어봤어요. 맞죠? 그럼 같이 구할게요. 알파 더하기 베타가 내가 알고 있는 게 지금 4인 거 알고 있고요. 근데 지금 A가 2분의 1이니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됐죠? 이렇게. 근데 구하라는 게 뭔지 잠깐 좀 보시면은요, 이 길이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거든요. 지금요. 어떻게? 네,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직선의 기울기가 현재 얼마짜리냐면요, 이 기울기가 2짜리거든요. 지금요. 저는 이 기울기 2짜리를 좀 적극적으로 하려고 할 건데, 혹시 혜원이가 이런 그 센스가 있으면 좋겠어. 현재 기울기가 2가 된다고 말하는 건 밑변분의 높이의 b가 1대 2가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여기가 1대 2가 된다는 거잖아. 그럼 여기는 얼마야? 루트 5야. 피타고라스 때문에. 그러면은 잘 봐봐. 이 길이 내가 만약 k라고 하잖아. 그럼 이 빗변 길이는 얼마가 돼? 맞아. 이게 내가 원하는 기울기의 의미를 해석하는 방법이야. 즉, 내 말은 난 이 길이 구하고 싶다고 문제에서 말했는데 이 길이 알거든 내가. 이 길 얼마야? 베타 마이너스 알파거든. 그럼 거기에다 몇 배 하면 되겠어? 1, 2, 루트 5니까 루트 5배 하면 돼. 즉 내가 찾고 싶어하는 그 PQ, 여기서 내가 이게 PQ인데 잘못 썼구나. 문제에서 원하는 PQ 길이라고 하는 건 있잖아.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구한 다음에 루트 5배만 해주면 돼. 그럼 내가 아는 건 혜원아, 합법 곱을 아는 상태에서 차를 구하고 싶은 거니까 이거 이제 곱사용공식 변형 공식 알지? 베타 마이너스 알파로 뭐하고 제곱한 게 합을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알파 베타 하면 되는 거랑 똑같잖아. 맞지? 합이 4여서 16이고 얘가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8이 돼가지고 얘가 24가 되어지거든. 길이가 양수기 때문에 양수인 거 써주면 돼. 그럼 얘가 뭐 얼마지? 83, 24? 2루트 6 곱하기 루트 5가 돼가지고 2루트 30이 답이 되겠지. 답이 그래서 3번인 거 확인해 볼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문제인 것 같고, 내가 그 다음에 여기 2라고 주는 힌트 좀 고급지거든. 잘 기억했으면 좋겠어. 포인트는 뭐지? 이게 되면 수설바 내려서 직가삼각형도 1대2가 된다는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줬고요. 다음 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 쭉 제가 풀고요. 나머지는 그냥 풀어보고 가는 걸로 진행하자고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6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음 볼게요. 6번입니다. 6번 문제 보시면은 이제 뭐가 나오냐면요, 조금 이제 중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주제거든요. 엄청 어렵지는 않아서 금방 잘 할 거예요. 한번 봐봐. 문제 봐봐. 6번이요. 점 A가 5,2의 한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 두변 AB, AC의 중점을 MN이라고 했을 때에 X좌표합과 Y좌표합을 줬죠. 됐나요? 그때의 무게중심을 이제 문제에서 주고 있는 거죠. 맞죠? 잠깐만. 1, 2, 3, 4, 5, 6 문제를 잘못 냈네. 그래도 그냥 내겠습니다. 문제를 잘못 냈네요. 제 실수입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문제 잘못 냈지만 무게중심 공식에는 다 알죠. 그냥 하겠습니다. 제가 잘못 냈네요. 죄송해요. 왜 그랬지 내가? 보세요. 대충 하나 그려주시고요. 이게 A, B, C라고 합니다. A의 점이 5,2가 되겠고요.
보시면 이제 AB의 중점의 좌표가 M이고요. 그 다음에 AC의 중점 문제에서 N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지금 문제를 보시면은 A, B, C의 무게중심 문제에서 물어본 거죠. 맞죠? 어렵지 않게 한번 계산해 볼게요. 현재 이 점 X좌표 모르니까 A, B라고 두고요. 이 점을 C, D라고 두겠습니다. 됐죠? 만약에 그럼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건 5에다가 A 더하고 C를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는 거고요. Y좌표는 2에다가 B 더하기 D 한 다음에 나누기 3 하는 거면 되겠죠. 이게 무게중심이지 않습니까? 봤더니 그 M의 값 문제에서 여기가 x1, y1이고 이게 x2, y2거든요. 보면은 x1이라고 하는 건 5 더하기 a를 상징하고요. x2라고 하는 것은 5 더하기 c를 상징하게 돼요. 이렇게. 근데 문제에서 합을 줬으니까 x1 더하기 x2라는 건 10 더하기 a 더하기 c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요. 7이라고 지금 준 상태의 얘기예요. 그럼 따라서 a 더하기 c가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3. 이만큼이 얼마가 되겠다?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을 내포하고 있는 거겠죠. 그 다음에 y좌표를 좀 보시면은 y1이라고 하는 건 2 더하기 b고요. 거기 2배죠. 나누기 1을 셈이 안 했네요. 맞죠? 혜연아, 많이 힘드냐? 물 좀 마시고 올래? 괜찮아? 물 갖고 왔구나. 오케이. 네, 하겠습니다. 할게요. x1이라고 하는 거는 이 둘의 중점이다 보니까 5 더하기 2에 나누기 5 더하기 a란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고 x2라고 하는 거는 5 더하기 c에 나누기 2 하면 중점이 되어지거든요. 이렇게요. 됐어요? 근데 문제에서 원하는 게 x1 더하기 x2 문제 줬는데 그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은 7이라고 줬죠. 이렇게요. 그럼 얘네 둘이 더할 거니까 2분의 10 더하기 a 더하기 c인데 그게 7이니까 10 더하기 a 더하기 c가 14가 돼서 a 더하기 c가 얼마인 걸 알 수 있겠다? 4라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이만큼이 4가 되어질 거야. 이렇게. 같은 방법으로 y도 해결해 주면 되거든. y1이라고 하는 거는 2하고 b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고 y2라고 하는 건 2 더하기 d 한 다음에 나누기 2 한 거니까 또 둘이 더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y1 더하기 y2라고 하는 게 2분의 4 플러스 b 더하기 d인데 그게 문제에서 얼마라고 했냐면 마이너스 5라고 했거든. 이렇게. 그러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b 더하기 d가 얼마가 되어지냐면 마이너스 10이니까 마이너스 14 되는 거기를 볼 수 있을 거야. 이만큼이 마이너스 14가 돼서 그게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겠지. 이렇게 이제 중점을 이용해서 나오는 문제들도 이제 볼 수 있겠다라는 거죠. 네, 아닙니다. 이 정도까지만 설명하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7번 문제 볼게요. 출발 문제 보시면은 두 점을 1대로 내분하는 점 P, AB의 중점을 M이라고 했죠. PM의 길이 물어봤으니까 먼저 P부터 구한 다음에 좌표 구하면 되겠어요. X 좌표가 마이너스 2, 7, Y 좌표가 몇 대면 1대2 1, 7, 1대2가 되겠고요. 곱해서 내리니까 7, 곱해서 내리니까 마이너스 4, 곱해서 내리니까 7, 곱해서 내리면 2가 돼서요. 더하신 다음에 3으로 나눠주시면 되겠죠. 여기는 P의 좌표가 얼마냐면 1,3이 되겠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중점이죠. 바로 구할 수 있겠죠. 둘이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2분의 5가 되겠고 더한 다음에 나누기 2 하는 거니까 4가 되는 거기를 볼 수 있을 겁니다. PM 길이는 굳이 구하지 않고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됐나요? 네, 이렇게 해서 7번, 6번 확인했고요.
자, 이제 10번 문제 가겠습니다. 10번 문제부터가 본격적인 무게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져 있을 거예요. 무게중심을 만드는 과정을 잠깐만 좀 설명을 좀 드리면서 갈게요. 무게중심 쌤이 말했지만 중선에 뭐가 된다고 했죠? 교점이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삼각형이 있다라고 친다면 이게 A고 이게 B고 이게 C라고 한다면 먼저 이 A를 기준으로 제가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BC의 멀차는 먼저 중점부터 찾습니다. BC의 중점을 찾아주시고요. 먼저요. 두 번째로는 이 두 가지 연결시킨 선분을 먼저 확인해 봅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몇 대 몇 내분점? 2대 1 내분점이 바로 무게중심이 된다고 보시면 되어지겠죠. 그래서 포인트는 먼저 이 무게중심 만들어지는 과정을 봤을 때 이 꼭지점에 마주보는 대변에 중점을 연결시킨 선분의 2대1 내분점이 무게중심이다라는 걸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됐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무게중심을 만드는 방법인데 무게중심 성질 몇 가지가 좀 있거든요. 성질. 첫 번째 성질은요. 무게중심이 있다고 하면은 말 그대로 무게의 중심이니까 각 꼭지점 연결시켜 주시면 이 세 개의 넓이가 다 어떻게 됩니까? 다 같게 된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또 우리가 좀 되게 자주 사용하는 것들이 좀 있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네. 이제 이게 나와주겠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봐야 될 거는 뭐가 있냐면은요. 우리가 무게중심을 만드는 공식을 좀 보면 3분의 x 3분의 뭐 세 x좌표 합이 들어가겠고요. 3분의 세 y좌표 합이 들어가는 게 만드는 공식이다라고 우리가 배우는데요. 이 원리를 좀 잠깐 설명해 보면 x좌표가 있다라고 친다면 여기에 삼각형이 놓여져 있다고 한다면 이 길이 수선의 길이만큼이 y좌표 첫 번째 y좌표고 수선의 길이만큼이 두 번째 y좌표고 수선의 길이가 세 번째 y좌표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친다면 이 세 길이에 나누기 3을 한 게 바로 이 무게중심과의 길이가 되겠다라고 볼 수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원리를 좀 이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수선의 길이들을 다 더해서 나누기 3한 게 무게중심에서 이 직선까지 이를 거리는 나누기 3한 거랑 똑같습니다. 네, 이거 사실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사실은 이게 지금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이걸 좀 강조하고 싶었고요. 잠깐 문제 풀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좋죠. 10번 문제 보면서 이것을 어떻게 써먹는지 여기 나눠보겠습니다.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아, 맞다. 한 가지 안 했다. 쌤이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으니까 뭐도 강하게 떠올라야겠어. 여기서요. 파포스의 정리까지도 좀 떠올리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파포스의 정리를 좀 다시 한번 보자고 한다면 여기 중선을 그었기 때문에 여기가 이 중선이고 이 공식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은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의 2배이기도 하죠. 근데 거기에 무게중심을 섞어보시면 어떤 일이 펼쳐지냐면요.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잖아요. 맞죠? 그러면 중선이요. 이 삼각형에서도 중성 정리를 쓸 수 있으세요.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은 예의 제곱 더하기 예의 제곱의 2배로도 쓸 수 있죠. 그래서 중성 정리 밖에서도 되지만 안쪽에서도 쓸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게중심에서 자주 나오는 겁니다. 자, 가겠습니다. 10번 문제 볼게요. A, B, C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무게중심 G가 있는데요. BC의 중점을 -2,1이라고 줬을 때 무게중심 구하래요. 지금 딱 이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내고 싶었던 구조죠. A라는 녀석이 현재 3,2가 되겠고 B라는 점과 C라는 점에 중점을 여기 줬어요. 중점을 무려 뭐라고 줬냐면 이게 -2,1이라고 줬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B와 C를 모르더라도 무게중심은 구할 수가 있다라는 원리죠. 어떻게 구하죠? 이 둘의 몇 대 몇 내분점이죠? 그렇죠. 2대1 내분점으로 무게중심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B와 C를 몰라도 풀 수 있다 이야기입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한 삼각형 이 내부에 P가 있는데요. 삼각형 PAO, PAB, PBO의 넓이가 모두 다 같대죠. 그 문제는 이 문제입니다. 넓이가 모두 다 같다. 여기엔 점 P가 뭐가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겠다. 무게중심이 된다는 사실 깨달을 수 있겠죠. 무게중심 구하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굳이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요. 됐나요? 1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점에 대하여 ABC의 무게중심 원점이고 그때의 OBC의 무게중심을 구하라고 했죠. 맞죠? 좀 살짝 어렵긴 한데 설명을 잠깐 해볼게요. 접배표면 그래서도 볼 수도 있긴 하지만 그냥 전 대충 할게요. 3,4고 B고 C라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 녀석의 무게중심인데 그 무게중심이 몇 컴마 몇이라고 했죠? 0,0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게 원점이기도 한데 그 문제에서 물어본 거는요. 원점을 기준으로 여기에 무게중심이 얼마냐라고 물어봤습니다. 새로운 무게중심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근데요. 좀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 0이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얘를 x1, y1 좌표라고 하고 x2, y2 좌표라고 예를 들어서 해보잖아요. 그럼 우리가 x1 더하기 x2를 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얘 둘이 더한다면 얘 더해서 0이 돼야 할 거 아니야. 이게 얘는 얼마? 마이너스 3인 거지. 또 y1 더하기 y2 내가 구할 수 있거든요. 둘이 더한 다음에 4까지 더해서 0인 거니까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4가 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럼 결국엔 내가 찾고 싶은 새로운 무게중심이다 라고 하는 거는 이 세 개를 더하고 나누기 3, 이 세 개를 더하고 나누기 3이니까 각각의 나누기 3만 해주시면 답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분의 4가 답이 돼가지고 원하시는 값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됐나요? 네,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활용해 봐야 돼요. 성질들을요. 12번까지 봤고요. 13번 문제 가겠습니다. 좌표평면의 세 점에 대하여 무게중심이 y는 마이너스 x 위에 있다고 하죠. 맞죠? 그냥 무게중심 구한 다음에 y는 마이너스 x 뭐 하면 되겠어요? 대입해주면 됩니다. 위의 점 대입입니다. 무게중심 바로 구하겠습니다. 얼마가 되어지냐면 a 빼기 7을 3으로 나눴고요. 그 다음에 y좌표는 다 더해서 얼마가 되냐면 12를 3으로 나눴으니까 4가 됩니다. 이 녀석을 y는 마이너스 x 뭐 하면 되겠다? 대입해 주시면은 a 거 구할 수 있겠죠. 굳이 안 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쭉쭉 넘어갑니다. 14번 문제부터 보겠습니다. 14번 문제 보시면 그림과 같이 곡선과 y는 EX, 원점 만나는 점을 A라고 말했습니다. y는 AX가 X가 나는 점주, 원점이 아닌 점이 B라고 했을 때에 OAB 무게중심 문제 줬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된 구조에서 y는 EX를 문제에서 그렸고요. 원하는 게 원점 B, 여기 A.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을 문제 준 것 같습니다. 먼저는 주어진 곡선이 y는 x의 제곱 마이너스 ax인데요. 하나는 0이면 이거 인수분해해서 보시면은 한 점은 a가 되는 걸 아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됐나요? 자, 그런데 문제 볼게요. 현재 x좌표 현재 3분의 10이라고 문제에서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즉 x의 제곱 마이너스 ax와 ex의 교점을 한번 구해볼게요. 제가요.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는 0이 되어지거든요. 그럼 원점은 제외하고 a 플러스 2가 돼서요. 이 값이 얼마가 되겠다? a 플러스 2라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x좌표는 제가 지금 3개 구했네요. x좌표는 3개 구했으니까 x좌표 이제 나눠주면 되죠. 3분의 3개 더해서 2a 플러스 2가 되는데 그 문제에서 주어진 3분의 10과 같다고 했죠. 맞죠? 따라서 a 값이 얼마인 걸 알 수 있겠다? 4라는 사실을 아실 수 있게 되겠죠. 근데 지금 꼭 시점에 그 무게중심 y좌표를 알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현재 이만큼이 6인 거 아니까 이 점유좌표가 6,12라는 사실도 깨달으실 수가 있으십니다. 이렇게. 됐나요? 그러면은 y좌표가 0, y좌표가 0, y좌표가 12.
그냥 12를 뭐만 나누면 되겠어요? 3으로 나눠주면 되겠죠. 그게 무게중심 외 y좌표 b가 돼서요. 답이 4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연찮게 같은 녀석이 나와줬네요. 됐을까요? 그리고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1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5번 문제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문제 맥락과 비슷하거든요. 직선 L이 있다고 하네요. 거기 어떤 삼각형 하나가 놓여져 있습니다. 그 녀석의 무게중심도 있겠고 각각 A, B, C도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시면 A에서 직선까지의 거리가 10이래요. B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18이래요. C에서 직선까지 길이가 14래요. 되나요? 느낌이 오죠? 제가 말했던 얘랑 비슷합니다. 얘랑 똑같은 거죠. 얘만 이렇게 돌리면 되어지니까. 즉 무슨 얘기예요? G에서 어디까지? 직선까지 길이 구하라고 했죠. G에서의 직선까지 길이는요. 이 세 개를 더한 다음에 얼마 하는 거랑 똑같아요? 나누기 3 하는 거 똑같아요. 10 더하기 14 더하기 18을 더한 다음에 나누기 3 해주는 거니까 더해서 42 나누기 3이 돼서 얼마가 되겠다? 14가 답이 되겠다는 거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문제라 생각합니다. 16번 문제가 이제 여기 이 토픽은 마지막인데요. 그림과 같이 두 직선 그리고 새로운 어떤 직선까지 해가지고요. 꼭지점의 무게중심 문제 줬죠. 결국에 지금 점을 찾아라, 교점을 찾아라 그런 얘기예요. y는 2분의 1x, y는 3x, 그 다음에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된다는 거죠. 맞죠? 교점 하나는 원점이니까요. 이거 하나는 0,0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이 점과 이 점을 제가 지금 알 필요가 있다고 하는 거겠죠. 그냥 둘이 갖다 놓고 플러스 교점 좀 얻으시면 돼요. 2분의 1x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k가 돼서 2분의 5x가 k니까 x의 좌표가 얼마가 되냐면은 5분의 2k가 되어집니다. 여기 또 5분의 2k 집어넣었더니 5분의 k가 되어지겠죠. 됐나요? 그 다음에 이 녀석과 이 녀석의 교점을 찾습니다. 이항하면은 5x는 k가 되니까 x의 값이 5분의 k입니다. 그럼 이 점의 좌표가 5분의 k가 되겠고 집어넣으니까 5분의 3k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그럼 이제 문제에서 구하는 게 뭐야? 무게중심 물어줬잖아. 맞지? 다 더하면 다 더해봅시다. x좌표끼리 전부 다 더해보는 거죠. 그럼 얼마가 되냐면은 5분의 3k가 됩니다. 5분의 3k 그 x좌표가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은 다 더한 다음에 나누기 3한 개이니까 합은 6이 되면 되겠죠. y좌표 다 더하세요. y좌표 다 더하시면 5분의 4k인데요. y좌표 다 더하고 나누기 3한 개 3분의 8이니까 다 더하면 8이 되겠죠. 이렇게. 뭐 아무거나 푸셔도 살 상관없었겠죠. 답은 똑같이 나올 겁니다. 네, 그래서 답 내주시면 답이 되겠습니다. 이게 16번까지 쌤이랑 했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 더 하고 싶으나 시간이 좀 애매하게 남아가지고 일단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회원님께서 해주셔야 할 게 25번까지 좀 풀다가 가주시면 되거든요. 그거 말고요. 공식이 뭐냐면요. 2분의 루트 3a라는 공식이 있습니다. a가 바로 한 변의 길이일 때 이야기예요. 혹시 이것도 알아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라는 공식도 있습니다. 이걸 알면은 문제를 편하게 풀 수 있으니까 알아두세요. 됐어요? 네, 고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는 이제 이건 삼각비에서 배웠던 거긴 하거든. 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좌표표면 사실 안 그려주는 게 더 좋은데 그려줘가지고 좀 아쉽긴 하죠. 그래야 더 어려운 문제처럼 보일 텐데 원점이 무게중심이 현재 지금 되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으실 겁니다. 됐어요? 그럼 우리 입장에서요. 원점이 나와져 있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쭉 연결시키면 이게 바로 중선이 된다는 거와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이게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이게 무조건 수직이 됩니다. 왜 그렇죠? 이등분 삼각형의 성질 때문에 그렇죠.
2등분 그러면 무조건 수직 2등분 됩니다. 그래 괜찮으시겠어요? 네, 고맙습니다. 그럼 잘 보세요. 이 점에서 이 점까지 길 우리가 압니다. 피타고라스 점과 점 사이 거리를 구할 수 있겠죠. 얼마입니까? 루트 13 나와주겠지. 9 더하기 4여서 그걸 반절이니까 얘는 2분의 루트 13 되겠지. 그래서 결국에는 높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가 나오냐면은 2분의 3 루트 13이 나온단 말이야. 계속해도 돼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내가 넓이를 어떻게 구하냐 이거잖아. 넓이를 구할 건데 이 녀석이 바로 공식에 의하면 이게 2분의 루트 3a라는 공식이 여기 나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만큼은 사라지겠고요. a라고 하는 것이 계산해보면 루트 39가 나와줍니다. 됐어요? 됐나요? 잠깐만. 뭔가 제가 틀린 것 같거든요 지금요. 아니면 답지가 틀렸나? 아무튼 보겠습니다. 문제가 좀 되게 숫자 지저분하네. 그러면 한 변이가 얘니까 이제 넓이 구하라고 문제에서 말했죠. 이 공식을 집어넣으면 돼요. 4분의 루트 3a 제곱이니까 39 해가지고 4분의 39 루트 3이 나와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수가 엄청 지저분하네요. 26번 문제였습니다. 이해 가셨어요? 안 갔군요. 어디가 이해 안 갔나요? 이해 갔어요? 고마워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좀 너무 툭툭 풀어놓은 느낌이 있긴 한데 괜찮아요? 받아들일 수 있어요? 활용하실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 쉬운 문제 가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형이 있는데요. 2대1 내분점을 각각 PQR이라고 했을 때에 PQR의 무게중심 좌표 문제에서 물어봤죠. 이거 혹시 개념 예전에 무게중심 배울 때 배우셨을려나 모르겠어요. 혹시 배웠죠? 각 변을 일정하게 내분하는 점끼리의 무게중심과 원래 무게중심이 어떻다? 배운 거 있으시군요. 좋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이 시험은 풀 필요 없겠네요. 맞죠? 내분점 구할 필요 없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28번 문제 보겠습니다. 28번 문제가 이제 시험에 나오면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지금 AC의 길이를 구하라고 말했어요. 같이 볼게요. 네,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지금 이 길을 어떻게 구할까 많이 고민을 합니다. 하지만 쌤이 항상 말했죠. 무게중심 뭐라고요? 중선의 교점이라고 했죠. 맞죠? 그러니까 뭐랑 많이 관련돼 있다? 파푸스전에 관련돼 있을 겁니다. 이 길이가 4니까 우리가 이 길이도 루트인 걸 우리가 알고 있어서 이게 3루트인 것도 구할 수 있거든요. 파푸전을 쓰면 끝납니다. 36 더하기 얼마? a의 제곱은 2배의 얼마? 16 더하기 얘 제곱하면 얼마가 되겠어요? 18이 되겠죠. 이렇게. 그래서 a제곱을 구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을 거라 생각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하기도 했었고 파푸스 정리 되게 자주 나오니까 기억해 주세요. 근데 그러다가 직선이랑 원방 풀다 보면 파푸스 정리 잊어버리게 될 거거든. 근데 꼭 머릿속에 기억해줘. 잘 나오니까. 29번 한 번 더 제가 지금 강조해서 냈는데요. 29번 같은 경우에 여기 무게중심이라는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많이 혼동했는데요. 무게중심이 뭐의 교점이라고 말씀드렸죠 제가요? 헉, 어떻게 알았어요? 대박인데요? 감동. 맞아요. 새 준설의 교점이에요. 즉 말은 안 했지만 이게 바로 무게중심이라고 준 거예요. 지금 그 상태에서 지금 AQ 길이, BR 길이, 그 다음에 CP 길이를 모두 주고 있는 상태에서 이 길이를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됐죠? 그러면 이 길이를 물어봤다는 건 이 삼각형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삼각형에 또 뭐가 그려져 있죠? 중선이 그려져 있으니까 또 뭐 향하고 화하고 싶다? 파푸스의 정리 쓰고 싶다라는 거예요. 이게 또 중선이 있으니까. 이 길이는 제가 구할 수 있어요. 어떻게 구합니까? BR 길이가 2분의 15죠. 맞죠? 그 길이를 3대 1로 내분한 거니까 얼마 되겠어요? 2분의 5, 3대 2분의 10 되겠죠. 3분의 2니까요. 됐나요? 또 문제 보면은 이게 CP 길이거든요. CP 길이가 2분의 21인데요. 그걸 또 3분의 2로 쪼개는 거니까 얼마가 되겠어요? 이만큼이 7이 됩니다. 이만큼 약분하면 5가 되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문제에서 이 길이 줬어요. AQ 길이가 12니까
이만큼이 얼마가 되겠습니까? 훌륭하네요. 그래서 이만큼 길이 x라고 두시고 문제 풀면은요 25 더하기 49는 2배의 x의 제곱 더하기 16인 걸 아셔가지고 답 내주시면 되어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x 구하신 다음에 2배 하시면 답이 되겠죠. 굉장히 좋은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네. 미안해요. 일부러 그랬어요. 오늘 이렇게 힘드냐? 힘들죠? 네. 싫어요? 아니요. 힘들더라도 참고합니다. 저는요. 30번 문제 보겠습니다. 30번 문제 봤더니요. 정사각형이 주어져 있어요. 정사각형이 있는 상태고요. 문제 잠깐만 읽어보고 계실래요? 이렇게 수업에 집중이 안 되지? 그쵸? 음, 그만 수업하라는 진도? 뭔가 수업이 잘 안 돼 오늘. 준비한 게 많아서 그런가 내가 좀 마음이 급한가 봐. 사실 쌤이 지금 약간 좀 위기감을 느꼈어. 왜요? 조금 더 스케줄을 올려야 할 것 같아. 내가 좀 너무 루즈하게 스케줄을 짜가지고 시험 대비에 좀 차질이 생길 것 같아. 그러니까 너는 절대 문제가 없어. 넌 잘하거든. 널 내가 어떻게 가르치냐가 중요해서 전략을 좀 다시 집에 가서 짜야 할 것 같아. 다시 내가 잘못 짠 것 같아 전략을. 이 수업 방식으로 하다가는 꼼꼼하고 좋은데 못 끝낼 것 같아. 그래서 고민이야. 해볼게요. 근데 너는 약간 안 빠르니까 좋지. 뭔가 맞지? 할 게 뭔가 아니야. 그래. 네. 아니야. 이 수업의 장점은 또 이제 뭐랄까 선생님이 많이 보여주면서 많은 경험 시켜주는 게 좋은 수업이긴 할 거거든 너한테. 근데 이렇게 해버리면은 내가 너무 그 긴 시간이 필요해가지고 좀 부족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좀 다른 방식을 해야 할 것 같아. 나는 이게 좋긴 한데 이 방식을 좋아하는데 어쩔 수 없다. 할게요. 문제 보세요. 문제 봤더니 PAB랑 PBC랑 넓이 비가 몇 대 몇이에요? 3대 2죠, 맞죠? 혜원아, 우리 넓이 비 보면은 몇 가지 떠오를 수 있네요. 첫 번째는 닮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수 있어. 넓이로 닮음비가 몇 대 어떻게 되지? 제곱 관계 있지. 그걸 이용해서 문제에서 주는 힌트일 수도 있고, 넓이비를 준다는 거는 무언가가 고정된 변이 있을 수도 있어. 예를 들어서 밑변이 고정돼 있으면은 뭘 준 거야? 높이비를 주고 있는 거고. 밑변이 고정돼 있으면은 높이비를 주고 있는 거고. 만약에 높이가 고정돼 있으면 밑변비를 주고 있는 거고. 이렇게 이해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지금 여기서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게 넓이비가 지금 3대 2잖아, 맞지? 그러니까 의도하고 있는 게 뭔지를 좀 봐야 돼. 3대 2다라고 하고 있는 건 이 밑변의 길이 같아. 왜? 정사각형이니까. 밑변이 고정되어 있으니까 뭐 준가 문제에서 높이비. 이만큼의 높이랑 이만큼의 높이가 몇 대 몇이라고 주고 있는 게 지금 문제에서 3대 2. 고마워. 그럼 이게 길이비가 실제로 3인지 모르니까 이게 3K 이걸 뭘로 주는 거야? 2K로 두고 문제를 풀어주라는 거지. 근데 봤더니 문제에서 이 BP의 길이가 얼마래? 문제에서 2루트 13이지. 그럼 이만큼은 3K고 2K인데 2루트 13이니까 피타고라 써서 풀어주면 되겠다. 그러면 9K의 제곱 플러스 얼마? 4K의 제곱이 얼마가 되냐면은 4 곱하기 13이 되거든 이렇게. 그럼 13K 제곱이 4 곱하기 13인 거니까 그래서 K 값이 2가 돼. 그러면 여기가 이 길이가 6이고 이 길이가 얼마야? 4가 된다 사실 깨달을 수가 있거든. 그 다음에 문제에서 물어본 게 이 두 점 사이 거리를 문제에서 물어봤거든 이렇게. 근데 이 두 점 사이 거리는 항상 말하지만 선분을 구할 수는 없어. 항상 접해평면을 대입해야 돼. 우리는 항상 선분 길이 무조건 점과 점 사이야. 그게 바로 우리 도형의 방정식의 목적이잖아. 도형을 좌표로 푼다. 그러면은 이 점의 좌표를 이제 알 수 있게 되거든. 문제가 보면 한 변의 길이가 지금 제시되어 있나 좀 보고 있는데 한 변의 길이가 제시되어 있지는 않네. 맞지? 한자 지금 4루트라고 문제 주어져 있거든. 한번 진행해 볼게.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4루트이다라고 나와져 있는 상황이고 이게 6이고 이게 4야. 즉 여기가 구해진 거거든. 좌표가 y 좌표가
쌤하고 이렇게 풀자. 이렇게 풀면 좋을 것 같아. 여기 선생님은 A라고 둘게.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 미지수 A라고 두자 이렇게. 그럼 얘 좌표가 몇 컴마 몇이면 6, 얼마가 돼? 6,4. 됐어? 해도 돼? 아 빨리 해도 되지. 다 한다. 그럼 G 프라임 구해줄 수 있겠지. 뭔가 웃는 게 되게 너무 무섭게 웃는다. 0A 6이니까 A 플러스 6에다가 나누기 3하고 0, 0, 4니까 3분의 4 해주시면 G 프라임 나오고요. G의 값도 구할 수 있거든요. G의 값 어떻게 구하냐면은 여기 0, 0, 6이니까 2가 되겠고 그 다음에 미안해 0, 4, A니까 A 플러스 4에 나누기 3 해주면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점과 이 점 사이 거래 공식 풀어주시면 원하시는 결과 얻어낼 수 있으실 거예요. 둘 빼면은 3분의 A고 제곱해주고 둘 빼면은 3분의 A고 제곱해주고 거기에 루트 붙인 값이 문제에서 얼마다? 4루트라고 문제 줬으니까 여기서 뭘 구할 수 있겠어요? A값 구해서 풀어주시면 나와주겠습니다. 포인트는 넓이비가 주어졌다라는 건 닮음 아니면 뭔가 고정시켜서 주는 거니까 잘 활용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번 시간에 혹시 기억하려면 모르겠지만 저번 시간에는 뭘 줬죠? 밑변을 고정하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 기억나요? 막 사다리꼴 모양 나와서 했던 거. 거기서 얘도 지금 밑변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문제예요.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20번 문제 가겠습니다. 31번이죠. 그래서 시계를 보는 이유는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수업이 안 끝나지? 라는 거 같아요. 맞죠? 안 돼요. 수업 빨리 끝내면 안 돼요. 저희요. 왜요? 저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아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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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선 오랫동안 하고 싶은데 이걸 보통 우리가 동상이몽이라고 하나요?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어가지고 그 웃음소리 도대체 뭐죠? 아하 네 저는 오랫동안 하고 싶어요. 맞죠? 저도 알아요. 무슨 마음인지. 왜요? 너도 오랫동안 하고 싶잖아. 다 알아요. 쌤이 모르겠어요. 그걸 쌤이 또 다 알고 있습니다. 네. 아무튼 내서 구하라는 게 이 길이, 요 길이의 합의 최소를 지금 문제 줬고요. 그에 알맞게 풀고 싶다고 했습니다. 사각뿔이 지금 나와져 있고요. 무게중심 각각 줬고요. 모든 모서리 길이가 같으니까 정삼각형, 정사각형인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됐어요? 선생님 그럼 어떻게 푸실 건가요? 라고 좀 물어보실 수 있어서 잠깐 먼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할까를 좀 고민되는 와중 중에 이 생각을 좀 해보는 거죠. 이걸 좀 전개도로 좀 펼쳐봅니다. 그래 보시면은 안에 정사각형이 들어가고요. 여기에 정삼각형이 붙는 구조입니다. 이렇게 좀 안 예쁘지만 양해 부탁드립니다. 됐죠? 그럼 여기에 G가 있었을 거고요. 근데 정삼각형이기 때문에 수직 2등분 하면서 2대1 관계 유지합니다. 됐죠? 여기에도 중성 그어주시면 수직 2등분 G'이어서 1대2 관계 유지가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 점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여기까지 가는 거 최단 경로니까 이게 최단 경로가 됩니다. 항상 수직거리, 그 직선거리가 최단 경로니까. 그러면은 이 길이가 이 길이, 즉 얘가 P가 되는 거죠. 이게 Q가 되는 거고요. 이게 최단 경로가 됩니다. 선생님 그럼 어떻게 푸실 건가요? 여기에 반띵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쭉 연결시켜 주시면 딱 이 대각선의 교점에 딱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소름 돋게.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그럼 이만큼 길이가 선생님이 한 변의 길이에서 선생님이 A라고 잡으려고 했는데 한 변의 길이 쌤 2A라고 잡을게요. 쌤 왜 한 변의 길이 2A라고 쌤 마음대로 잡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제 맘이에요. 제 맘대로 할 거예요. 알았죠? 왜냐면 2분의 1 쓰기 싫어가지고 그러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게 2A니까 이만큼이 A가 됩니다. 이만큼도 A가 됩니다. 됐어요? 선생님이 삼각형 높이 구하는 공식 알려줬잖아요. 2분의 루트 3 A라고 했는데 한 변이랑 2A짜리니까 2A를 곱해주시면서 루트 3A가 한 변의 길이가 됩니다. 이 높이가 됩니다. 그 높이의 3분의 1만큼이니까 이만큼은 3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이만큼 루트 3a인데 그게 3분의 1만큼. 루트 3a인데 그게 3분의 1만큼. 3분의 루트 3a가 됩니다. 그러면 이게 직각 이등변 삼각형이 됨으로써 1대 1대 루트 2라는 길이비를 나타낼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루트 2배만 하시면 되겠으니까 3분의 3 더하기 루트 3a에다가 몇 배 하면 되겠다? 루트 2배 해주시면 그게 바로 길이가 되어지겠죠. 그 값이 문제에서 얼마라고 줬냐면요 60 루트 2 플러스 20 루트 6이라고 말했습니다. 루트 2 분배법칙하고 예쁘게 정리 잠깐 해볼게요. 제가요. 그러면 제가 정리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 루트 2 플러스 3분의 a 루트 6이 됩니다. 이렇게 얘랑 둘이가 같다고 했으니까 여기 a 값이 얼마인 거 알 수 있겠다? 60이 되겠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으세요. 근데 한 변의 길이 쌤이 2회로 잡았으니까 한 변의 길 답이 얼마가 되겠다? 120이 답이 되는 거 확인해 보셔서 120이 답이 됩니다. 굉장히 좋은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냐면 이게 최대경로를 도형하면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평면도형으로 바꿔서 풉니다.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감동받아서 사실 살짝 감동받았어요. 혹시 이거 그러면은 그럼 말 나온 게 한번 보자고 한다면 혹시 이런 것도 기억나지 않으세요? 이렇게 원기둥 했을 때에 이렇게 타고 가가지고 그랬던 거, 이 길이 구하는 것도 혹시 해본 적이 있을 텐데. 맞습니다. 이것도 뭐 그랬죠? 전개도 그려가지고 대각선 하셨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전개도를 그리는 거예요. 왜? 우리는 곡선은 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너한테 말하는 거예요. 가능성이 있다고. 기억력이 좋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말을 말을 끄는 거. 똥 급하지 똥이 급한 건 아니어서. 장난이면 아니야. 바로 해야죠. 너 30분에 가야잖아. 가겠습니다. 네. 32번 문제 보겠습니다. 세 점과 임의의 점 P 거기에 밑줄 한번 쳐볼까요? 임의의 점 P에 대해서 임의 점이란 건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다 써주세요. 고정돼 있지 않다 이겁니다. 쌤이 혹시 이거 예전에 설명했었는데 필기가 안 돼 있더라고 보니까 전에. 근데 내가 제곱의 합의 2개 제곱의 합은 고정이 안 돼 있으면 중점이다. 3개의 제곱의 합은 무게중심. 맞습니다. 잘했어요. 그래서 무게중심 찾아주시면 답입니다. 32번은요. 훗거리네요. 네, 네, 좋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하는 거는 지금 사각형 성질 말하고 있어요. 쭉 지금까지 삼각형이었으니까 사각형의 성질 보자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건데요. 대부분 많이 나오는 게 평행사변형에 대한 성질 몇 가지 아냐 물어보는데요. 평행사변 성질 중에 두 쌍의 대변 뭐 하죠? 근데 이거는 우리 입장에서는 지금 써먹을 일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약간 평행은 직선과 관련돼 있죠.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뭐죠? 점이죠, 점.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필요는 없고요. 그러면 뭐가 필요 있냐? 이게 더 가치가 있으세요. 연결시키면 뭐가 되냐? 서로 다른 것을 뭐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이등분하죠.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데 이등분이 바로 뭐랑 똑같죠? 중점과 같습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이 중점이 같다. 대각선의 교점이 일치한다가 우리들한테는 문제풀이의 핵심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거고요. 심지어 이 4개 넓이는 어떻습니까? 알아두시면 도움이 되겠죠. 두 번째 마름모 보겠습니다. 마름모라고 나와져 있으면 마름모 같은 경우에는요 4배의 길이 같다고 볼 수 있죠. 맞죠? 이거 얘는 써먹을 가치가 있으세요. 왜? 이 점과 점 사이 거래공식을 이용하셔서 4배의 길이 같다라는 문제를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얘는 4변 길이 같다 써먹을 가치가 있습니다. 4변 길이 같다. 선생님이 지금 하고 있는 건 뭐 하는지 알겠어요? 지금 주어진 성질의 접해평면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의 태도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얘는 점과 점 사이 거래 공식으로 이야기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또 평행사변형의 성질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두 대각선이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것도 기억합니다. 근데 수직은 써먹을 일이 없어요. 아직은요. 수직은 직선에서 써먹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얘 같은 경우에 어떻게 써먹냐면 또 이등분이 또 나와져 있으니까 또 뭐와 관련되어 있겠습니까? 중점과 관련돼서 해결해 주라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 수직에 대한 거, 평행에 대한 거는 직선의 방정식에서 마주칠 거니까요. 오늘은 딱 이 정도 중점
길이 같다. 이것만 기억하셔도 풀기는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40번 문제 풀겠습니다. 문제 보시면요. 4개 점을 다 주지 않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그냥 삼각형 하나 그린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냥 A, B, C를 시계 방향으로 둡니다. 이렇게요. 시계 반대 방향이죠. 그럼 이게 2,4가 되겠고 얘가 1,-1이 되겠고요. 6,8입니다. 접해표면에 그리지 않는 게 좋습니다. 됐죠? 그럼 어떻게 하는 거 좋다고요? 이 AC 두 대각선을 뭘 찾으라고요? 중점을 찾으세요. 그러면은 이 점을 A, B로 이미 설정하면 이 중점과 어떻다? 일치합니다. 좀 더 똑똑한 친구들 이렇게 말해요. 쌤 중점 같다고요? 중점 왜 구하죠? 이렇게 말해요. 무슨 소리야? X좌표의 합과 이 X좌표 합이 어때? 그렇게 푸는 게 좀 더 스마트한 거죠. 2 더하기 6은 얼마? 8. 그게 바로 A 플러스 1이라고요. 4 더하기 8은 12. 그게 얼마라고요? B 빼기 1이라고. 이게 좀 더 스마트한 방법이 되겠죠. 이번 문제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니까 확실히 좀 점점 그 올라온다. 그 강의력이. 너무 아까 강의력이 너무 떨어졌었어. 네, 알겠습니다. A, B, C 평행사 반영 있습니다. 얘도 지금 시계 반대 반영을 잡아놓고 푸셔도 괜찮아요. A, B, C, D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점이 A, 1이고 이 점이 문제에서 죄송합니다. 다른 문제 봤어요. 마이너스 3,0이고요. 이 점의 좌표가 4,2라고 문제 줬습니다. 그때 얘 A, B, C의 무게중심을 줬거든요. 왜 줬을까를 좀 고민을 좀 해봤어요. 그 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겠죠. 이 점을 잡을 수 있도록 준 것 같아요. 이 점의 좌표가 얼마라고 준 거죠? 2,2점 맞죠? 그러면은 X좌표 다 더하면 얼마가 돼야 돼요? 얘 3배인 6이 돼야 돼요. 그러면 X좌표 더하면 1이죠. 그럼 여기 5가 되겠네. 이게 좀 더 스마트한 방법. X좌표 다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요? 6. 그럼 여기 얼마가 되겠어요? 4. 그럼 이 문제랑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쌤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럼 얘를 또 A, B로 두신 다음에 둘이 더한 X좌표 더한 거랑 X좌표 더한 것도 다 같다. 그럼 이거 얼마다? A 플러스 4다. Y좌표 더한 거랑 Y좌표 더한 거랑 다 같다. 4가 2 더하기 B다. 그래서 A, B값 구하셔가지고 D값 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계속 강조하는 건 이것들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지금 사실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데 생략하고 있습니다. 사실 무게중심 나와서 할 얘기가 좀 더 있어요. 근데 좀 생략하겠습니다. 그래도 써놓긴 하자. 너 노트 필기 하잖아, 맞지? 거기다 필기할 거잖아. 그러니까 적어놔 잘. 나중에 강의 듣고. 얼굴 표정이 쌤 저 정리 안 하는데요. 정리하시라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았죠, 학생? 정리하셔야 돼요. 지금 저번에도 보니까 풀이만 적었더라고. 풀만 적으시면 안 됩니다. 네, 고마워요. 볼게요. 여기가요, 대각선 2등분돼서 이게 몇 등분 되면 여기가 3등분 됩니다. 여기가 3등분 된다는 것도 이미 중학교 때 배웠던 성질입니다.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문제 풀 때 나올 거예요. 그렇죠? 네네, 그 다음 가겠습니다. 또 다른 거 설명 한번 해줄까요? 괜찮아요? 넘어가도 돼요? 하나 더 있긴 한데 그만 설명하겠습니다. 네, 41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름모가 나왔습니다. 마름모 그냥 대충 하나 그려 놓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A, 시계 반대 방향으로 그냥 전 쓰겠습니다. 그럼 여기 현재 문제에서 A, 1이고요. 이거면 B, -C가 되겠고 C는 6,3이 되겠고요. 얘는 2,6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 보니까 지금 문자가 2개여서 식이 2개 필요해 보이거든요. 보다시피 식이 2개가 맞을 거예요. 길이로 이용해서 하나씩 만들어 놓을 거거든요. 저처럼 해볼게요. 이 길이 그냥 구해주시면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 길이 구해보시면요. A-2의 제곱 플러스 5의 제곱이 같다. 누구랑? 이거 제곱한 거랑 같아야겠죠. 같이 해볼까요? 시작. 4, 4, 16, 3, 3은 9. 같으면 되겠죠. 맞죠? 네, 맞아요. 25인가요? 얘 둘이 사라지네. 이렇게요? 그럼 A가 뭐밖에 안 됩니까? 2. 0. 2는 되겠죠. 맞죠? 귀여웠어요. 일부러 그런 거지. 귀여우려고 0. 귀엽네요. 그 다음 평면사 보니까 중점 성질 써먹어가지고요. 우리 아까 서로 얘기했지만 X좌표끼리 합기 서로 같다 이거죠. 둘이 더해서 8. 더해서 8이니까 B가 얼마가 되겠다? 6 됩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지. 이렇게 마무리 지으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42번 문제 풀고요. 오늘 수업 마무리 짓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풀 게 엄청 많으실 거예요. 이것도 풀고 지금 그거 뭐냐 그 전 것도 풀고 해야죠. 맞죠? 응원하겠습니다. 마풀 시너지는 또 줘도 돼요? 풀으라고? 안 되죠. 마풀 시너지는 다 풀어도 돼요. 각이등분선 일단 알려드릴게요. 좀 이따가. 42번 문제는 이게 좀 엄청 어려운 문제인데 제가 그냥 한번 풀려주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이거만 빨리 풀고 마무리 지을게요. 이거는 좀 보기 어려운 흔하지 않은 문제, 귀한 문제니까 지금 볼 때 잘 봐주세요. 나중에 다시 못 볼 수도 있어요. 이 문제예요. 저랑요. 좀 흔치 않아서 문제에서 보기 어렵더라고요. 자, F 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시면요. 점이 다 나와져 있어요. 이 넓이 구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 됩니다. 쌤 어떻게 구하실 건가요? 라고 하셨을 때요. 이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제가 여기서 하고 싶었던 건 첫 번째는 넓이 B가 뭐랑 똑같다? 밑변 B. 이거 써먹을 겁니다. 오케이? 두 번째 써먹을 건 바로 뭐냐면요. 평행선끼리의 밑변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점을 찍으면 넓이가 어떻다? 같다. 이거 써먹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써먹을 수 있을 만한 걸 볼게요. 잘 보시면은요. 현재 여기다 연결시킵니다. 이렇게요. 왜요? 중선 그으려고요. 이 삼각형에 뭐가 그려지겠죠? 중선이 그려집니다. 혹시 아실려나 모르겠는데 이 전체 넓이를 선생님이 S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쌤이 그냥 이만큼을 쌤이 S라고 둬볼게요. 전체 넓이를 S라고 할 게 알았죠? 이만큼 얼마가 돼요? 2분의 S가 되어지는 거겠죠. 감사합니다. 이만큼 반절, 이만큼 반절이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요, 이 넓이랑요, 이 넓이는 어떻습니까? 같다는 사실을 아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재밌는 거 여기 껴있다고 썼을 때에 이 넓이랑 이 넓이도 어때요? 같아진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감사합니다. 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려고 합니까? 라고 한다면은요, 사운드가 상당히 뭐랄까 아주 잘 들리네요. 네. 그래서 얘 좌표가 언제 얼마냐면은 그래서 2,8이라고 줬고요. 얘 좌표가 언제 지금 1,2고요. 얘 좌표 7,2가 되겠고 얘 좌표가 8,8이 되는 거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평행사변형 위에 중점 잡고요. 교점 F를 했을 때에 이만큼 여비일지 문제에서 물어봤습니다. 지금 또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제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고요. 마무리 지어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르게 볼게요. 그래서 이만큼의 넓이가 이거의 반절인 걸 확인을 해드렸습니다. 됐나요? 중선 그어졌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 두 넓이가 어떻다는 것도 설명을 드렸죠? 같다는 것도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해 볼게요. 이 삼각형 넓이를 둘이 같다고 했는데 여기 삼각형 그려주시면은 이 넓이랑요 보이세요? 보고 있으시겠죠? 네. 이 넓이랑요 이 넓이랑요 헷갈리면 안 될 것 같은데 너가 헷갈리려나? 잠깐만. 안 헷갈리게 지금 해드리고 싶은데 지금 구하라는 게 저 녀석 넓이인데 헷갈릴 수도 있겠구나. 네가 아니야, 너 잘할 거야. 나 믿고 있어. 해볼게요. 그러면은 먼저 이 넓이 구할 거죠, 맞죠? 저랑 같이 좀 볼게요. 지금 내가 헷갈린 거니? 기다려봐. 평행선 긋고 이 삼각형 넓이 구할 수 있고 이 넓이 이거 구할 수 있고 이게 둘이 같은데 이 넓이랑 이 넓이랑 같은데 이 넓이 잠깐만 EDF의 넓이 구하는 거죠, 맞지? 연결시켜서 연결시키고 하겠고 각의 등분 그러네. 각의 등분 문제구나 이거. 그럼 못 풀겠네. 답을 풀겠습니다. 이거 못 풉니다. 왜요? 뭐 하나 안 배웠어요, 개념을요. 이거 각의 등분이거든요, 여기가요. 그럼 이 두 개의 길이비가 이 두 개의 길이비랑 같다. 이거 써먹어야 되거든. 근데 아직 이걸 아직 내가 안 풀었어. 다음 시간 알려주려고. 그래서 여기까지만 할 것 같아. 제가 이거 되는 줄 알았는데 안 되는 거였네요. 42번 문제 다음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거 알려주고 할게요. 각의 등분선이요. A랑 A씨의 보조선긋고 그 다음에요? F 진학
F 진학 F거든. 이거 F 진학에 C에서 이렇게 해서 무게중심이 된다. 그것도 가능하긴 하겠네요. 맞습니다. 가능하긴 하겠네요. 그것도 볼 수 있겠네요. 어떻게 알았어 이거요? 아니 처음에 쌤이 하기 전에 네. 이렇게 푸는 문제인 줄 알고 네. 일단 아니 근데 그것도 네 그것도 그것도 되겠네. 그것도 되겠다. 나쁘지 않네 그것도. 선생님이 했던 방식이랑은 조금 다르지. 나는 딴 거 봤었는데 그것도 되겠다. 여기에 그거 가지고 무게중심을 찾을 수 있겠다 이거구나. 맞지? 그럼 세 점 아니까 넓이 구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겠다는 거구나. 맞죠? 나쁘지 않은 방법이에요. 좋은 거 같은데 이게 더 오히려 좋은 거 같은데요? 네. 네. 아 그렇구나. 미안해요. 그래도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해보면 어때요? 그러면 이렇게 해보자 차라리. 그러면은 혜원이가 안다고 했으니까 이렇게 풀 거면 혜원아 이것도 나쁘지 않을 거 잘 봐. 지금 우리의 논리를 보면은 혜원이 이렇게 연결시켰지. 맞지? 그 다음에 여기 중성 연결시켰고 여기 중성 연결시킨 거잖아. 이렇게 맞지? 그러면 혜원아 여기 나와져 있는 12개의 넓이가 다 어떨까? 그럼 이거 하나만 구할 거잖아 혜원아. 그럼 전체 넓이를 먼저 구한다면 거기 몇 배 해주면 되겠어? 12분의 1배 하는 게 더 나을 거야. 그럼 이 넓이가 문제에서 뭐라고 줬냐면은 6일 거야. 여기서까지 높이를 구해볼 수 있겠지. 맞지? 얘가 그 감사하게 이게 가로로 되고 얘도 가로로 평행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높이가 얼마가 돼? 6이 되겠지. 됐네요. 맞죠? 그러면은 밑변이 6이고 66에 36 했다가 얼마? 12분의 1만큼만 해주면 되겠으니까 원하는 답 나와줄 수 있을 것 같아. 맞아. 이 방법도 되고 쌤이 했던 방식은 이제 이렇게 보려고 했어. 가게 든 문제니까. 근데 다 괜찮아. 그래서 큰 문제 없을 것 같아. 가능하겠네요. 네. 해서 42번까지 저랑 확인했습니다. 풀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여기까지만 수업하겠습니다.